저희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종섭과 윤 대통령이 통화한 날 8월 2일에 윤 대통령이 임기훈 이 보좌관하고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한테도 연락을 했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종섭 장관하고 18분 40초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8월 2일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조사한 내용을 경찰청에 넘겼다가 회수한 날. 또 그리고 보직해임 당한 예, 그렇죠.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보직해임도 그러니까요. 된 날이고. 그 중요한 날에 이렇게 대통령이 여러 군데 전화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대통령실의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네. 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이행되는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훤하게 보이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이종섭 전 장관도 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통화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만 얘기하고 있어요. 통화 내역을 쭉 보면 네. 아니 대통령이 해외 출장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연달아서 세 차례 통화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네.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차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통화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데다가 그렇네요. 국방비서관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이렇게 직접 통화할 일이 없죠? 통화를 할 예. 수도 있습니다만 네.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몰려서 통화할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대통령하고 예. 장관하고도 직접 통화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드물거든요.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8월 2일에. 그러니까 근데 8월 2일 날 쫙 시간 순서별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기 전에는 참모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회의도 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네. 그 남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8월 2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들어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한 날이긴 한데 네. 그럴수록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뭐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거 시키고 저 사람한테 그러면 이게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위험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국정 운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본인 휴가지만 일이 있으면 들어와 관저로. 뭐 안보실장이 됐던 누가 됐던 들어와. 네. 아니면 내가 출근을 할게 직무실로 몇 시에 모입시다. 네. 해서 회의를 하고 그럼 회의에서 결정된 바를 대통령이 뭐 차관이나 비서관한테 직접 전화할 일이 뭐 있어요. 거기 비서실장이 됐던 아니면 그렇네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 안보실장이 됐던 네. 안보실장과 그 밑에 사람들이 전달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이 지휘 계통이나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혼자 결정했는데 이 예.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정말 혼자라도 네.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누구 얘기를 얼핏 듣고 아니면 방금 듣고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그 아주 혼란한 상황이 네. 벌어진 거냐. 그것도 우리가 그거 한번 좀- 뭐 소설 한번 써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관저에서 들었을까? 관저에서 들을 수 있는 예. 얘기가 지극히 한정적이겠죠. 특정인들이 좀 떠오르는데 그런 것이고 그러면 근데 이렇게까지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최혜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록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어떤 정말 혐의가 특정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재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화 내용만 갖고는 불충분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술이 나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어떤 진술을 했다. 근데 나는 이거 최혜병 건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진술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참 수사하면서 밝혀내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일 청문회에 나올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시원 당시 비서관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고 네. 신범철 차관하고도
뭐 통화를. 여러 차례 예. 연락을 주고 받았잖아요. 음. 그러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진술에 따라서 적어도 대통령실의 비서관과 네. 국방부 차관까지 어쩌면 국방부 장관까지와의 통화 내지는 대화 내용은 밝혀질 수 있겠죠. 아하, 대화 내용은 밝혀질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제 밑에서 유재은 관리관이 그때 차관으로부터 네. 뭐 어떤 용산으로부터 얘기를 어떤 들었다. 얘기를 들었다 아니면 어떤 지시를 들었다라고 아하. 얘기를 하면 예, 그분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또 그렇죠. 상황이 달라질 그런 것이다. 식으로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 단계를 올라가야지. 역시 이제 수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프로세스를 아시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거, 공수처가 지금 수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입장인데, 공수처에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프로세스를 밟아서 수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역부족인 측면이 역부족이다? 있죠. 예. 공수처는 네. 어쨌든 임명을 받고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직인 것이고 네. 수사 역량도 뭐 안타깝게도 공수처가 오랫동안 이렇게 수사 역량을 키워온 오래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네. 수사상에 조금 아하. 뭐랄까 미흡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특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죠. 독자적으로 정말 네. 진실을 한번 파헤쳐 봐라. 그래서 우리가 10여 차례 지금까지 특검을 했던 것이고 성공한 네. 특검도 있고 어. 별다른 성과를 못 낸 특검도 있었습니다만 있죠. 예.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봐라 이거잖아요. 특검은 네. 있는 거 숨기지 말고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죠. 뭐 이미 증거가 다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네네.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자는 게 특검이니까 그걸 안 하고 공수처에서 미흡하지만 그냥 여기서 결론 내는 대로 네. 끝내버리자. 아하.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 되는데 결국 근데 뭐 내일 청문회에서 재밌는 네. 게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글쎄 저는 내일 정작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종섭 장관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나오겠다고 나온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나올 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 가는 거 봤잖아요. 네. 그만큼 이 대중에 노출 안 시키려고 이제 빼돌리려는 그렇죠. 그런 모습까지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문회에 나온다? 그렇죠. 그게 좀 안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안 나올 가능성도 뭐 낮지만 일부는 아직 있는 거고 나와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야당의 실력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적절하게 네. 다른 반대 증거를 들이밀면서 추궁을 해 나갈 수 있느냐. 근데 약간 청문회장이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단점은 예. 이게 각 청문위원들의 시간 제한도 있고 이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따른 한계도 있고 그건 단점이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네. 청문위원들도 사실 실력이 들쑥날쑥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간을 더 몰아줘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 낭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하나만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아마 답답한 부분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보면서 속 그동안에.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은 이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억지 부리거나 아니면 이게 순간 그 드러나는 표정 같은 게 여과 없이 전 국민에게 다 맞아요.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진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국민들이 어떤 한 장면을 보고 이거 정말 특검해야 된다, 특검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팀워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한 사람 단발식으로 질문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어받아서 어떤 A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어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야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의원님이 들어가셨으면은 또 송호출 하셨을 텐데. 아니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팀워크가 중요해요. 근데 팀워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사실은 의원들은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이 자영업자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개인 뭐 의원실 그렇죠. 통해서 움직이고 어.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예. 각자 선거에서 표를 그렇죠. 받아서 또 각자 본인의 인기를 쌓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전통시장에 비유하면 각자 자기 점포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예요. 우리 시장 전통시장 상인이에요. 보면은 네. 뭐 민주당인 전통시장이 있으면은 그 안에 각자 그렇죠. 자기 점포를 점포가 갖고 있는? 있거든요. 그런 비유도 와닿네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시장연합회 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평소에는 각자 장사하는데 4년에 한 번씩 이게 점포 이동을 하거나 점포를 빼거나 이런 경우일 때 이제 회장이 힘을 쓰는 거고. 예. 빨리 시장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점포 빨리. 그래서 이게 팀워크가 예. 중요한데 팀워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각자 도생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마 김영남 의원님 말씀을 드렸으면은 잘 또 알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전략을 잘 짜고 있어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일 청문회 기대를 해봐야겠고, 자, 이 청문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가 줄줄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이번에는 이 권익위 발표에 대해서도 네. 입법 청문회 아니면은 김건희 청문회 이름 붙여서 파헤치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필요한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지금도 저희가 현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이 대응 간담회를 생중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권익위 현장을 했었던 전현희 의원이 많이 지금 화가 나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권익위의 이번 발표 같은 것들은? 권익위는 이제 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권익위의 그 결론을 놓고 보면 서로 충돌하는 그야말로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상황에 놓인 것 같고요. 가장 간단한 거는 정말 대통령 기록물 창고에 그 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 얘기를 왜 아무도 정확히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봤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정말 그렇죠. 거기 있냐? 그게 궁금한데 그거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 자체도 네. 애초에 대통령실이나 권익위에서 별다른 그 고민 없이 내놓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이 창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셈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왜 안 돌려주냐 적절하지 않은 선물의 금품에 대해서 그 질문에 그냥 툭 던진 거잖아요. 아니 그거 대통령 기록물 아니냐? 대통령의 영부인이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돌려주냐?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준다. 그 논리로 대통령 기록물을 언급을 한 건데 그러면 정말 있어?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논리를 또 가져와서 권익위에서는 뭐 업무 연관성 그건 따지지도 않았다. 어차피 따져봤자 대통령 기록물법에 거기서 저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다. 그렇지. 외국인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외국인이 주면은 뭐 뇌물 받아도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계속해서 이 권익위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어로 된 질문까지 올라오고 있대요. 지금. 그래요? 일본 사람인데 줘도 되냐? 아니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 옛날에 그 일본 검찰이 유명해진 게 당시 일본 수상이 1970년대에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뇌물 받은 게 나오면서 그걸 일본 검찰이 파헤치면서 유명해졌는데 지금 권익위 논리대로 하면 로키드 마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준 거라 그건 뭐 수상 기록물이 되나요? 그때 다나카 수상인가? 그때 그 수상이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 논리면 로키드 마틴에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발언, 답변이 그런 논리가 권익위 그것도 권익위 이제 부위원장이 보니까 또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분은 검사 생활도 했지만 이제 교수로 오래 계셨어요. 아, 검사 생활하고 교수 예. 생활하고 비교하면 어. 비슷비슷할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 상황들을 그것도 계속 문제네. 그 논리하니까 형법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참. 여러모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건데 특검 여러 가지 특검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108석 가운데 8석이 돌아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재표결을 가능할까요? 이건 또 어떻게 확률을 보고 계세요? 상황을 봐야겠죠. 상황 지금은 봐야 된다. 총선에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의 그립감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힘 소속 의원들도 지금은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초반에 상황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여론이 더 악화된다. 지금도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이게 방송이나 토론 프로그램에 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상황이 더 악화돼서 이제는 아예 나올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네. 그러면 국힘 의원들도 좀 고민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이 국힘 의원들이 가장 고민하는 대목은 그거거든요. 이른바 보수 정권이 연이어 대통령 임기를 못 끝내는 상황은 이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인데 네. 국회의원들도 표를 받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는 그런 국면에 우리 그때 당시에 떠올려 보면은 그때도 민심이 들끓고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달라졌어요. 그때는 뭐 이탈표 내지는 반란표라고 표현되는 네. 게 한 60표 이상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결국 내일 입법청문회가 중요해 보이고